이번 시간은 48강으로 민주주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백성민자죠. 사람들에게 주권이 있는 건데, 뭐 영어식으로 먼저 알아보죠. 데모크라시라는 말은 데모스, 인민이란 말과 크라토스의 결합이니까 데모스가 인민입니다. 인민. 그리고 크라토스는 지배입니다. 그래서 인민이 지배한다 라는 표현인데, 데모스, 인민이 뭡니까? 좀 물을 수 있겠죠. 인민이란 말은 흔히 그냥 사람들 혹은 대중이란 말이죠. 사람 이렇게 모여 있는 그 군중 이런 표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특별한 의미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한다, 지배한다. 그래서 데모크라시의 반대는 아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가 지배하는 것이고, 뭐 독재가 될 것이죠. 독재 맞죠. 민주의 반대는 아마 독재가 아닐까 생각하 싶습니다. 그래서 인민은 그냥 사람들 대중이라는 뜻이고, 그럼 백성은 뭡니까? 백성은 보통 양반과 구별되는 피지배 계층을 뜻할 때 백성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을 국민이라 부르고요. 반면 신민은 이제 신하와 백성, 그래서 주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민.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것 중에는 신민이 있을 수 있고 시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의 경우는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실제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고요. 반면 신민은 단순히 명령만 듣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 내에는 시민이 있고 시민이 있다. 옛날 국민은 뭡니까? 조선시대 때 국민은 다 신민인 거죠, 맞죠? 주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반면 지금의 국민은 뭡니까? 시민을 뜻하죠. 그래서 주권을 가진 국민을 말합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뭐 당연히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주권이라죠. 주인의 권리니까. 그래서 데모크리터스에서 인민이란 말은 결국 다수가 어떤 주권을 지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에 의한 지배,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죠? 각종 정치 형태 먼저 비교해보자면, 아까 말했듯이 민주정과 독재정 둘이 아마 비교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정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 경우, 권력의 평등성을 지향하고, 반면 독재정은 이런 또한 소수의 권력이 집중된 경우를 말하고, 반면 또 공화정, 군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화정은 복수의 주권자가 통치하는 정치 제도로서, 뭐 국민이 주권 가지면 민주공화국, 귀족이 가지면 귀족공화국, 소수가 가지면 과도공화국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군주정은 1인이 최고권력 지니는 것으로서, 뭐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필요 없는 거. 그래서 봤겠지만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권력적인 평등을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력을 지니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지만 1인 1표,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권력적인 평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결코 그래서 소수가 아닌 다수가 지배하는 현상이며, 주권에서는 평등을 지향하는 세상이다. 다만 그러한 다수가 지지하는 한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발달의 과정을 보면 이러한 이 주권을 지닌 혹은 시민의 범위, 그러한 국민의 범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달라진다는 거죠. 맨 처음 민주주의가 발생한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아테네 고대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테네가 민회를 펼쳤는데 민중들이 회의를 한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20세 이상 남자 시민으로 구성된다는 거죠. 특이합니다. 근데 이것이 고대 직접 민주주의는 왜 발생했냐? 그야말로 이 시기에는 공동체 생활이 아니면 자기 생활 없다 봐야 됩니다. 그야말로 공동체와 개인은 깊숙하게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페리클레토스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자기 일만 하느라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실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삶이라 볼 수 있다. 맞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즉 정치적 일이야말로 정말 내 일이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일이고 내가 해야 될 내 일이니까, 내가 바빠서 정치 참여 못하겠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내가 내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내 일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시민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정치 참여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그런 생활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직접민주주의의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아까 봤겠지만 이러한 직접민주 정치라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실제 문제점은 뭡니까? 그렇죠. 이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20세 남자, 국민 남자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노예, 여자, 외국인은 아예 제외된다라는 거. 또 하나 어떤 경우 굉장히 제비뽑기식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뭐 아무나 도편한다. 항아리에서 맞죠. 아무거나 하나 골라가지고 맞죠.
자기가 돌아가면서 그냥 그 관리 지내고 이런 거죠, 맞죠? 제2복구식이다. 또 그러니까 다 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니 정치를 해야 되니까 돌아가면서 한다는 걸 돌아가면서 아무나 맞죠. 그러면 제2복구식이 되는 거. 또 사람들이 좀 맞죠.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맞죠? 자기 일하다 저녁에 모여서 남 얘기 듣고 결정하다 보니까 가끔은 이 우매한 대중들이 맞죠. 그런 타인의 어떤 선동에 의해서 놀아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러한 선동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고 그것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그러한 정치, 중우 정치를 비판하면서 이 무식한 대중들의 정치는 이게 좋은 정치가 아니다. 저도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하는 게 좋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 철학자, 철인들이 통치하는 것이 보다 좋은 국가를 만드는 방법이다. 철인 통치를 주장한다. 주장했죠. 고대 그리스에는 직접 민주주의가 발생했다. 이런 민주주의가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민주주의 발달에는 몇 가지 요소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민주주의에서 발생하게 되는 기본적인 몇 가지 요소들은 있습니다. 먼저 민주주의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다수의 지배니까 국민주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국민주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국민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 이것도 나와야 되고요. 또 하나 주권이라는 것도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주권, 국가의 권리가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국민이 평등하고 또 투양보다 개인 어떤 천부적인 권리, 즉 개인적 권리인 자유로운 어떤 개인의 천부적 권리, 자연권이라죠. 자연권의 발생을 설명해야 되고요. 그러한 자연권에 앞서서 그래서 자연권에 기초가 되는 어떤 법으로서 자연법 이런 개념도 발달해야 됩니다. 이런 주권이라든가 평등, 자연권, 자연법 개념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민주주의의 어떤 이론적인 정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 예가 첫째로 이제 발생한 것이 자연법 사상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실정법, 만들어진 법 말고 그러한 실정법에 앞서서 모든 인간에게 자연이 적용하는 자연적인 법이 있다. 당연히 모든 인간은 그 자연법 앞에서는 동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평등과도 연결됩니다. 자연법, 평등, 당연히 그리고 자연적 권리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연법이 로마식으로 발달하죠. 누구? 스토아 학파. 배웠죠? 스토아법도 발달하고 또 중세에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이 자연법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실정법 이전에 근본적인 법이 있다.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식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거. 다음 주권사상 아까 말했지만 국민주권을 말하기 전에 먼저 주권부터 알아야겠죠. 주권이라는 것이 원래는 그래서 왕의 어떤 권리로서 제기됩니다. 그것이 보댕 마키아벨리가 한 일이에요. 보댕 마키아벨리는 주권 개념을 설명하는데 다만 이때의 주권은 어디까지나 왕이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권 개념이 사회계약서로 넘어가게 되면 국민주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홉스의 사회계약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냐 굉장히 큰데 사회 혹은 국가라는 것이 계약에 탄생됐다는 겁니다. 그럼 계약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계약 주체. 그 계약 주체가 아마도 국민들이다. 당연히 우리가 어떤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은 계약에서 뭔가 사항이 발생한다는 건데 국가라는 것이 계약에 만들어졌다면 그럼 당연히 계약 당사자가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주인은 당연히 계약한 사람이 주인이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국가의 주인이 계약 당사자니까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마 그 문제 생기겠죠. 사회계약서의 특징은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보기 때문에 국민으로 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큰 계약 발달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보세요. 홉스의 경우에는 분명히 계약한 홉스 나중에 배우게 돼 나중에 다음 시간에 아마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지만 홉스의 경우에는 국가라는 것이 계약에 탄생됐는데 분명히 계약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계약을 통해서 누구에게 복종하기로 왕에게 복종하기로 계약하기 때문에 실제 왕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처럼 홉스의 경우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민주주의보다는 군주정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로크부터 루소 시기에 이르면은 정말 민주주의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민주주의를 충분히 민주주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연법 사회계약설이. 로크의 경우 어떻습니까? 국가 계약에 탄생됐고 계약의 주체는 국민인데 특히나 국민이 뭘 하기 위해서 자인의 자연권 개념 나옵니다. 여기서 자연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를 어떻게 계약했다. 당연히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왔고 심지어 국민이 혁명을 일으키고 저항을 하게 되면 정부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고 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민적인 자유를 통해서 어떤 자연적 자유를
자연적인 자유, 즉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국민의 의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게 됐죠. 루소의 경우에는. 루소는 직접 민주주의, 로크는 대의민주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정말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거죠. 바깥듯이 국가라는 것이 계약에 탄생됐다. 그럼 계약 주체가 주인이니까 계약 주체가 누구냐? 그게 국민이란 겁니다. 그게 사회계약설의 모습이죠. 특징입니다. 다음 우리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또 역시나 또 얻을 수 있는 게 영국 명예혁명과 프랑스 혁명이다. 영국 명예혁명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유주의 시간에 자유주의 할 때. 그래서 영국 명예혁명 경우에는 국왕의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헌 민주주의를 시도하게 되죠. 그래서 군주도 어디까지나 무엇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그 외에는 함부로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명예혁명의 내용이죠. 그리고 프랑스 혁명 경우에 맞죠, 절대 권력 국왕을 맞죠, 아예 단두대에서 처형을 시켜버리는 그런 경이적인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걸 통해서 국민에게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바로 맞죠.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어떻게 통령제가 실제되죠. 한데 뭐 왕정 복고 일어났다가 왔다 갔다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결국에는 맞죠, 어떻게 됩니까? 맞죠. 공화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공화정, 다수의 지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사회계약서의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근데 이러한 민주주의가 이제 발달해 왔는데 현대 민주주의는 특히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는 반드시 그 방식이 대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대 그리스 아테네라면은 직접 민주주의 실현할 수 있겠지만, 왜냐면 다 합쳐봐야 한 2,000명, 3,000명밖에 안 되니까 시민이 2,000명, 3,000명이야, 3,000명이야 뭐 체육관에 모여 하면 되겠지. 하지만 지금은 체육관에 모이려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예. 4,500명 어떻게 모일까요? 그래서 지금은 대의 민주주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직접 하지 않고 우리가 뽑아준 대리자들, 국회의원들 가고 정치하고, 또 우리 그 행정부의 수장은 또 우리가 뽑죠. 누구 뽑습니까? 대통령 우리가 뽑습니다.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민주를 이루는 민주주의다. 하지만 당연히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투표를 통한 선거 민주주의다 보니까 참여가 부족하다거나 정책의 무관심이 발생하는 경우, 또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참여 부족. 당연히 뽑는 순간부터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네가 알아서 하다 보니까 정말 지가 지 맘대로 알아서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죠? 정책은 무관심, 비슷한 부분이고요. 또 대표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봤듯이 다수결입니다. 우리 투표라는 것은. 한데 다수결이면 49명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51명 때문에 누군가가 맞죠, 뽑힐 수 있단 말이죠. 맞죠? 혹은 정책이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49명 어떻게 할 거야? 49%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도 억울하잖아.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쪽의 의견도 충분히 받아들여져야겠죠. 그래서 소수의 의견을 억압하지 않기 위해서, 다수결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소수의 의견을 억압한다는 건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나와 있죠. 일종의 시장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국민들이 구매자죠, 일당에. 그래서 가끔 이렇게 그 겉모습에 넘어가지고 광고에 넘어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충동 구매처럼 잘못 뽑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 대의 민주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의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의민주주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그런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시행돼야 된다. 먼저 절차적 민주주의다. 그래서 민주주의 실행 과정에서 연관된 절차들 꼭 거쳐야 된다. 그래서 토론이라든가 의견 수렴 등을 꼭 하길 바랍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지금은 학칙 이런 걸 개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의견 수렴을 꼭 거치죠. 그렇죠? 다음 이번 참여 민주주의의 경우에는 시민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뭐 시민들이 먼저 뭐 기본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참여 직접 하는 경우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뭐 전시 현상에 대해서 뭐 하는 경우 많겠죠. 이건 정치 시간에 배웁시요. 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정치 배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3번 시민민주주의. 우리 하마스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토론 의사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이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100분 토론하지 않습니까? 뭐 100분 토론 주제는 뭡니까? 그 주에 이슈화된 어떤 정책들 이런 거 가져와 놔가지고 과연 옳은 것인가? 던져 넣으면 맞죠? 패널들이 맞죠? 막 토론 말이죠, 그렇죠? 전화 연결도 막 하고 맞죠? 그러면서 국민들이 맞죠?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맞죠? 원래는 맞죠? 국민들이 모르면 맞죠? 정부가 맞죠? 무조건 때려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좋은 거라면서 막 때려버리는데 알고 보면 맞죠? 뭐 이 몇몇의 이익을 위한 정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들이 제동을 걸어야겠죠.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잘 모른다고 생각 없이 사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게 공적인 문제로서 딱 들고 와가지고 시민적인 토론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되냐 말았냐 견제책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4번 전자민주주의다. 그래서 아까 말한 토론이란 것도 실제 현상에서 하기 좀 힘든 거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 시간적 거리,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있죠. 인터넷은 어떤 물리적인 시간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댓글 노래하면서 맞죠. 이렇게 토론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라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맨날 뭐 들어간 사이트에서 뭐 흔히 뭐 콜로세움이라 하죠. 콜로세움 맞죠. 댓글 간에 엄청 댓글 싸움 막 벌어지고 이런 거 이런 것들 전자민주주의에서 할 수 있다. 또 지금도 보면 대부분 청와대 사이트마저 들어가면 자기 의견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답변도 막 달아주고 맞죠. 지금 달아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 볼까요? 그래서 민주주의 별거 아닙니다. 다수의 지배입니다. 다수의 지배. 말 그대로 다수가 지배하는 겁니다. 다수 뭐 국민의 지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뜻할 때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것, 국민 주권을 말하죠. 국민 주권이고 이런 국민 주권 발달을 가져온 역사적 사건들 배워봤고 이것을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현대에는 무엇이? 현대는 대의민주주의가 시행되고 있다. 실제 국민을 갖고 있는 국민이 정치를 직접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누가 대신 대리자들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무엇으로써 뭐 절차 혹은 뭐 참여 심의 이런 혹은 뭐 전자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라는 내용.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느 신문의 시사 논평이래. 이 논평에 제목을 붙일 경우 빈칸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목 가. 민주사회에서 대표자들이 낮은 투표로 당선됐을 경우 대표성이 떨어지며 정책 시행에 있어서도 저항에 부딪히기 쉽다. 또한 투표를 하지 않은 집단 연령층에 대해서도 정치인들은 관심을 덜 갖기 마련이고 당연히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향은 떨어진다. 제대받고 싶으면 투표해야 된다. 그 결론은 끝에 나와 있네요. 조리. 예. 투표하란 말입니다. 투표해. 투표해. 자 뭘까요? 투표해라. 분명히 대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일 겁니다. 그렇죠? 대의민주주의인데 1번 경우는 직접민주주의는 아니죠. 이건 그렇다고 해서 투표니까 2번이 아마 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낮은 투표율 문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국민들이 뭐 현실적인 예를 들긴 좀 뭐하고 가상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국민들 대부분이 정치에 무관심했어요. 무관심했는데 그래서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 30%만 선거를 했다 칩시다. 30%가 당연히 선거를 할 때는 70%의 의견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실제 이 안에서 다수결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정말 다수가 아닌 거죠. 이건 정말 소수의 의견에 불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당연히 국민들도 그러한 정책, 그 사람의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굉장히 맞죠. 문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투표 자체가 낮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 이렇습니다. 뭐 각종 뭐 선거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사람들 얘기합니다. 입버릇처럼 뽑을 사람이 없다. 아따 안 하나 막 뽑을 사람도 없더만 그놈이 저놈이 저놈이던데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뽑히고 나면 또 말이 많아요. 나 진짜 저러니까 안 된다니까 이러면서 맞죠. 그러니까 자기가 싫은 사람 아닌 사람을 뽑지 말고 적어도 일단은 적어도 그 정책을 보고 어, 이 정당성 정책 어떤 정권이라는 것이 정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지가 필요합니다.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정당성 자체가 없는 거죠. 그 정권의 정당성이. 당연히 일단 높은 투표율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다수를 얻어야지만이 효력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만이 어떤 힘이 생길 수 있다. 예? 대의민주주의라는 건 그래서 낮은 투표율 30% 내에서 다수를 얻어봤죠. 그건 정말 소수니까 실제 많은 국민들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꼭 투표를 하시고 아무리 뽑을 사람이 없다지만은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경우는 꼭 어떻게 또 막아야겠죠. 이런 경우 뭐 길이 점점 이거 예를 들기가 참 모호합니다. 예를 드는 순간 참 안 좋습니다. 요즘 상황이 얘가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 뭐 아무튼 모르겠다. 너무 머리 아프다. 문제가 왜 어렵지? 대충 보면 알겠는데 뭔지 알겠는데 뭔 말하는지 알겠는데 설명하니까 왜 이렇게 비유를 들 수가 없네. 비유를 듣는 순간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비유가 아니라
어느 쪽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합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이 투표라는 것도 결국 일종의 참여입니다. 참여니까 이러한 참여가 없게 되면은 당연히 정권의 정당성이 약화된다. 따라서 정권의 정당성을 지니고 또 사람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다수결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 없죠. 4번 경제평등 이런 거 안 나왔고요. 민주사회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 안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예 안 나왔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찝찝한데.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 민주주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두고 있는 이 주권이라는 것이 그냥 던져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자유롭기 위해서는 진정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르게 행사하는 과정. 그래서 권력 위에 잠자는 사람에게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에게 결코 그런 권리가 다시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최종 아저씨가 한 말인데 이거 드라마에서 최종 아저씨가 하던데 맞죠? 많은 20대들이 맞죠? 정권에 불만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투표하지 않고 맞죠? 지금 여러분들 뭐 지금 아직 대학생은 아니지만 대학생인가 아닌가 대학생이 될 겁니다 아마. 하지만 많은 대학생들이 뭐 맞죠? 선거일날 어디 놀러가기 바빠요. 그렇죠? 혹은 뭐 뽑을 사람 없어 안 뽑고 마는데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권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뽑고 싶은 사람이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적절히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정책을 유도할 때 당연히 정치인들도 당연히 정치적인 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조그만 투표라도 무엇이라도 맞죠? 이런 작업들 참여함으로써 의지를 보여줬을 때 그런 정책자들도 그런 의견을 따라서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 시장이라는 것도 우리 시장에 있는 물건이라는 것도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뭐 그런 것처럼 정치라는 것도 우리가 요구해야지 그런 정책이 나오고 그러한 대표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먼저 참여해야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